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 유럽 같은 서방국하고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 연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내외신 기자들 507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러시아는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서방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동진이라는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의 세력이 사실상 러시아의 턱 밑에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러시아는 그런 나토의 조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의 땅이었던 곳이 구소련 체제에서 우크라이나의 땅이 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러시아인으로 여겨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바 있는 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영토 또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할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동부에서 군사작전을 준비한다는 것 같다, 공은 서방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적반하장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최소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를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군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인데, 러시아 측의 군사적 행동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우크라이나군이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의 문 앞에 로켓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로켓을 설치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말인데요. 정말로 본말이 전도된 발언입니다. 이미 크림반도를 합병한 바 있는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또다시 우크라이나 합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원인 제공자인 러시아의 책임은 쏙 빼버리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미국 턱 밑에 미사일 배치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년에 협상을 시작하는데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같은 발언은 지금의 군사적 위협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만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 소련 해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선 이 서방 세계는 옛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푸틴이 이런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1918년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한 보좌관이 만일 지금의 거대한 러시아 땅에서 시베리아 지역에 한 국가가 세워지고 유럽 쪽에 또 다른 4개의 국가가 세워진다 그러면 전 세계가 더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약화를 노리고 이 러시아를 내부에서 분열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옛 소련국의 일원이었던 국가들을 나토에 편입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토는 1999년에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2004년에는 말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옛 소련국 7개의 나라를 이 나토 진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 소련권으로 나토를 확대했던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더는 동진을 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어기고 5차례나 확장을 계속했다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말한 1990년대 구두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 나토의 입장을 대변했던 제임스 베이컨 미 국무장관이 통일 독일의 나토군 주둔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나토 관할지는 동쪽을 향해서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가 이 약속을 저버리고 동진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러시아가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 여기서 푸틴이 말한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강제로 침탈했죠. 그때 맺었던 정전 협정인데 러시아는 사실상 이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측은 돈바스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원상복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돈바스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적반하장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좀 본질적인 이야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토 측은 러시아의 옛 영토였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나토가 그 옛 소련 국가들을 이렇게 가입을 받아줬느냐?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왔는데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무력 합병하면서 동유럽 지역 안보에 대한 서방과의 합의를 먼저 깨뜨렸다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병합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이로 인해서 동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것도 러시아가 계속 군사적으로 위협하니까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토는 더불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을 무력 지원해가지고 나토와 유럽연합 EU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주권국인 우크라이나의 외교 노선에 개입할 권리가 없고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할지 말지 여부는 오로지 양측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서방 세계는 강조합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쿵저렇쿵 말하느냐 이런 거죠. 또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 나토군을 배치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러시아가 제공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9일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헝가리 같은 중유럽 9개의 나라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약속했던 겁니다. 실제로 옛 소련에 속했던 발트 3국 그리고 러시아의 오랜 역사적 구원을 꼭 그 한국과 일본 사이 같은 그런 구원을 가진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건 그렇고요. 푸틴 대통령도 최근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끊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럽은 최근 단기 계약을 해왔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싶다면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의 이런 발언은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받던 관리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팟,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스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푸틴 대통령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사흘 연속 야말 유럽 가스관을 이용한 유럽으로의 가스관 공급 물량을 예매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 가스관으로 운송되는 가스를 구매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구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실을 완전히 왜곡한 발언입니다. 우선 푸틴은 가스를 구매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구매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야말과 유럽을 잇는 가스관 수송 물량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흘째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가는 가스름이 중단된 겁니다.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운영하는 이 가스관은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20%를 차지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니까 EU는 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유럽은 지난 21일부터 야말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이 막히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겁니다. 이달 초에 2배, 연초 대비 10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전력이 줄어들면서 유럽 전역에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과 2009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관을 막는 바람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푸틴의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시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왕 꺼내던 나토의 동진 정책을 비난하는 러시아의 주장에 유럽 사회도 동참하라는 압박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데 유럽 사회도 동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완공된 노르드스트림 2, 이 가스관의 최종 사용 승인을 독일의 이 올라프 숄츠 신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숄츠 정부는 이 노르드스트림 2의 사용 승인 자체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공급사하고 운송사의 분리를 명시한 EU 에너지 규정을 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승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녹색당이 이제 독일의 외교부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 녹색당은 러시아하고 새로운 가스관을 개통하는 것 자체가 EU가 추구하는 기후변화 목표에 모순된다. 그러면서 이 가스관 승인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다음 달 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곧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신속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공은 미국의 코트에 있다. 우리한테 어떤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주 나토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 협상 초안을 미국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라트비아 같은 옛 소련에 속했던 나토 회원국들에 이미 배치된 다른 나토 동맹국 병력과 장비도 철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이 나토 무기 배치가 레드라인, 금지선이라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거리입니다. 미국은 이 푸틴의 회견 이후에 직접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토 같은 동맹국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전화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발언 하나하나 따질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치고받기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토 동맹국 국경에서의 도발적인 러시아의 병력, 공격 체계 배치에 대해서 매우 쉽게 장황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답변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울러 미국의 우크라이나 상대 군사 원조 등을 거론하면서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행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우려스러운 병력 배치 움직임을 계속 살피는 중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극심한 비용을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 나토는 그동안 추가 동진 금지를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 나토의 기존 입장은 군사동맹 가입은 개별 국가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에 나토 회원국을 추가하지 않겠다라고 확약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러시아가 협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체로 또 수용하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1월에 있게 될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상 결과가 주목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